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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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3주 차입니다. 이제는 2주뿐이 안 남았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우한폐렴, 끝물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방수칙 거리두기 꼭 지켰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코딩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가 한글을 모르며 문맹이 되시지 디지털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코딩을 모르면 그 사람이 곧 문맹자인 겁니다. 여러분, 파이썬 정말 좋은, 정말 접근이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꼭 이해하시고 코딩에 재미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강의는 영상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복 청취가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교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영상으로 촬영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해 못한다면 어떡하기로 했어요? 네, 문자 그리고 카톡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래밍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오늘은 파이썬 제9장 프로그램 모듈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제9장 프로그램 모듈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화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함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이냐?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거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수학에서 함수 또는 사상은 첫 번째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관계다. 이 무슨 암호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암호 같은 얘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란 뭐다? 하나의 값은 오직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한다. 빵 만드는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빵이 나오고 한 번은 국수가 나온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함수는 반드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 밀가루를 넣었는데 빵이 나올지 밀가루가 나올지 모르는 것은 함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하나 넣었으면 그 결과값은 하나만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왜 쓸까? 왜 쓸 것 같아요? 내가 코딩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코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주민번호 아시죠? 주민번호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는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태어난 장소, 그 다음에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이 글자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디지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 체크 디지트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요 체크 디지트를 계산하는 걸 옛날에는 다 입력을 했었어요. 이 소스에다가 소스 코딩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소스는 다 똑같겠죠. 똑같은 공식에서 똑같이 체크하니까 그런 거를 매번 프로그램 코딩 스텝에 넣어놓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수로 만들어서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함수만 불러오게 되면 이 많은 소스 내용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주고 그 값에 따른 결과값을 받고 싶을 때 그걸 계속 코딩할 때 계속 코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고 사용자 함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냐면은 이 파이썬을 만든 이 파이썬을 제작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함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거 있죠.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 이것도 함수죠. 그쵸? 함수가 되겠죠.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해주는 모든 것들을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컴파일을 딱 했는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사용 목적이 뭐다?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명령문이나 수행되는 특정 작업을 모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함수의 목적이다. 일반적인 코드를 함수로 처리하게 되면 반복적인 코딩 작업이 대폭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모듈화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자, 함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게 있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작 회사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제공해주는 걸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게 라이브러리 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해 봤죠? 프린터도 사용해 봤고, int, 이발, 렌지라는 함수 써봤죠? 이거는 뭐다? 파이썬에서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사용자 정의 함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래머, 코더가 내가 코딩을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내가 함수로 정의해서 그때그때 불러서 쓰면 좋겠다 라고 그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걸 사용자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함수의 이름과 함수가 수행할 명령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함수는 머리와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은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의 요소를 나타내고, 본문은 실제로 수행할 명령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함수의 구조, 이렇게. 먼저 define이라고 해서, define의 약자에 define, def 해가지고 써주고, 함수 이름을 써주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변수명에 대한 수행할 명령을 넣어주고, 수행할 명령, 그래서 return 해가지고 변수명을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정의하는 건 내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define 쓰고 sum, 그 다음에 num1, num2 그래서 콜론으로 닫아주고, 거기다 요 sum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다? 여기 첫 번째 인수하고 두 번째 인수를 더해서 더한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 보내주는 거, 그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함수는 내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의한 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용하는 걸 호출이라 해요.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내가 그냥 써주면 돼요.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함수 이름 있죠.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변수 이름을 갖다가 변환된 출력값으로 그러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값을 보게 되면은 실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내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바로 전 페이지에 지정을 했죠. sum은 뭐다? a 인수 1하고 인수 2를 더해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변수로 어떤 변수 값을 정해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result를 하게 되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인수 1과 인수 2를 서로 더해주는 거였죠. 그러면 10과 20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여기 30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 하게 되면 이렇게 30이라고 나옵니다. 되셨죠? 이해 안 되셨으면 직접 써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 프로그래머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사용자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호출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자, 내가 함수를 실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함수를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그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먼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함수를 먼저 정의해 줘요. define 해가지고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 줬죠. sum은 뭐다? number1이라는 거하고 number2라는 걸 받아 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여기 add라고 했죠. 그렇죠? add도 변수인데 add는 뭐 한다? 인수 num1과 num2를 더하는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더함 값을 결과로 리턴해 주는 거죠. 이렇게 먼저 함수를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정했는데 result는 뭐냐면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쓰는 겁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뭐예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그쵸?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인수 num1과 num2를 더해주는 거였죠. 그럼 여기다가 sum 해가지고 인수 1 지정해주고 인수 2를 지정해주면은 요 두 개를 합한 게 결과값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 해주게 되면은 요게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 1과 인수 2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값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30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코딩을 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define sum num1, num2, 콜론 add num1 플러스 num2, return add 값을 리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 코드를 소싱 하는 거예요. 리절트는 뭐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그 인수는 10과 20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 리절트를 프린트 해보면 어떻게 돼?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 두 개 인수 1과 2를 합한 거니까 30이 나오겠죠. 이렇게 먼저 함수를 define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을 코딩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요거는 요 부제가 조금 그러네요. 요거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는 파이썬에선 거의 안 씁니다. 파이썬에선 거의 안 쓰고 C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 이제 C하고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실매개 변수는 뭐냐? 메인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변수. 형식 매개 변수는 사용자 정의에서 실 매개 변수와 대응하기 위한 변수.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일단 실 매개 변수는 실제로 주는 값, 형식 매개 변수는 그 매개 변수의 형식을 지정해 준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실 매개 변수 하나에 형식 매개 변수가 하나씩 1대1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C 코딩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실 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실 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는 파이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C에서 코딩을 했어요. 코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sum A하고 여기 인티저 A하고 인티저 B를 선언을 했죠. 여기 이제 형식만 한 거예요. A는 정수 타입으로 하겠다. B는 정수 타입으로 하겠다. 이게 이렇게 형식을 지정해 준 거를 형식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 실제 여기 토탈 num1, num2라고 지정해 준 거 있죠. 요거를 실제 값을 준 거라 해서 실 매개 변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 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 이거는요, 무슨 C에서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call by name, 아마 여러분들 C 배울 때 같이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사용할 때 쓰고, 파이썬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실 매개 변수나 형식 매개 변수보다는 매개 변수와 인수라는 말, 요게 더 중요해요. 매개 변수는 뭐냐면은, 매개 변수는 함수에 입력돼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인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입력값이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매개 변수,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되는 값, 아까 얘기하면 거 있죠, 거기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코딩을 하다 보면 용어가 되게 헷갈려요. 용어가 되게 헷갈리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빵을 굽는 기계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입력된 값이 있으면은, 입력된 뭔가가 있으면 출력된 뭔가가 나온다 그랬죠. 함수는 얘하고 이 입력된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에 들어가는 값을 입력값이라 그래요. 입력값. 그 입력값을 인수라고 얘기도 하고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해요. 입력되는 값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입력되는 값에 따른 나오는 값 있죠? 그걸 결과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값. 그 결과값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력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환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돌려주는 값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결과값은 출력값, 반환값, 돌려주는 값, 이게 결과값이고, 입력값은 인수, 매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력값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입력 함수가 더하기다. 그러면 1을 하고 2를 입력하면은 3이 나오겠죠. 함수가 곱하기다. 그러면 1,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입력값하고 결과값이 나오는 걸 가지고 함수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입력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입력값은 없으면서 결과값도 없는 함수, 입력값은 있으면서 결과값은 없는 함수,
입력값이 없으면서 결과값이 있는 함수, 입력값도 있고 결과값도 있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의 형태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357쪽 하고 있습니다. 357쪽 입력하고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 타입에 대해서 네 가지의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A는 입력 매개 변수가 없어. 입력값이 없어. 그리고 결과값도 없어. 여기에 A 타입. 그 다음에 입력값이 있어. 그러면서 반환되는 결과값이 없어. 이걸 B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C 타입은 입력값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값이 있는 거. D 타입은 둘 다 있는 거.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는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A 타입 매개 변수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샘플 9-1번. 여러분들 교재는 357쪽입니다. A 타입 불렀습니다. define. 먼저 함수를 define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을 코딩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은 A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의 내용은 프린트를 해라. 요거 프린트 하고, 요거 프린트 해라. 그리고 요거 프린트 해라. 요게 함수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실제 메인 프로그램은 여기 타이틀 프린트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호출한 거를 프린트 하고, 그 다음에 A 타입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종료하는 거에 대한 프린트를 하는 거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F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일단 메인 프로그램은 여기 따랐어요. 이게 먼저 실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죠. 얘죠. 그 다음에 얘는 얘입니다. 여기까지죠. 자, 그리고 여기 했던 요 A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 A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 사용자 정의 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프린터에 의해서 요 내용이 프린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이 종료가 나온 거고, 이 38에 의해서 제일 마지막 요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함수에 대해서 입력은 없었죠. 인수나 매개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값은 나왔어요. 이렇게 결과값 우리가 A 언더바 타입 이렇게 해서 치면은 이 결과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결과값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해준 프린트 값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지, 이게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요, 여기다 프린트라고 쳐보자고요. print. 보세요. print 가로 열고 A 타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해봤어요. 그러면 뭐냐면 요 A 타입의 값을 프린트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 내용은 나옵니다. 여기서 요 내용은 왜 나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프린트, 여기 있는 프린트, 여기 있는 프린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내용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값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none이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none.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 결과값이. 그래서 여기 입력도 없고 결과값도 none인 거. 요게 A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입력 없음, 결과값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none 기억하세요. none. 여기